안녕하세요. NCS 사무행정 이번 시간은 사무행정 업무관리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4월이 끝나고 5월이 왔어요. 여러분들 한 달 가까이째 이렇게 연장이 될 줄 몰랐는데 아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얼굴 볼 수 있다고 뉴스에 나온 거 보셨죠?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6차시, 7차시까지 잘 온라인 수업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얼굴을 보면서 열심히 업무 관리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네, 사무행정 교과 목표입니다. 우리 학교 올 때쯤 되면은 거의 외워지겠죠? 네,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할 경우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기른다 그랬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업무 관리 뭘 배우고 있다? 요청에 따라서 접수하고 지원하고 회신하고 공지하는 거 잘 수행하고 일정 관리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선생님이 영상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영상 찾느냐고 정말 틈틈이 유튜브를 막 헤매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도 신나서 열심히 유튜브를 헤매면서 보고 있답니다. 네. 우리 지금 업무 접수 지원하기를 오늘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학습 목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학습 목표 보면은 외부로부터 요청사항 이제 접수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업무 범위 명확하게 구분해서 업무 범위에 따라 협조 내용 파악하고 이제 담당자에게 업무를 전달할 수 있으면 여기 부분은 잘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잘 이 부분 하고 있는 거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20여 명이 되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20대 중반 직딩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지각할 수도 있는 건데 새로운 팀장이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면서 직원들에게 앞으로는 지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퇴근 시간은 꼭 맞게 지키려고 하면서 왜 출근 시간은 자체적으로 탄력제 운용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언니들이 점심 먹고 탕비실에서 팀장 씹었는데 저도 잘 생각해보니 좀 어이없더라고요. 학교도 아니고 회사에서 지각 때문에 스트레스라니 그 이후로 지각할 것 같으면 미리 카톡으로 보고하래요. 만약 오늘 지각할 것 같다고 연락을 안 하면 출근 시간 5분에서 10분 지나서 꼭 카톡이 와요. 보고 있냐고요. 다른 회사도 상사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나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직원들의 지각을 관리하는 상사에 대한 불만인 한 여성의 글. 네티즌들은 불만을 가질 일이 아니라며 비판합니다. 지각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님? 팀장이 왜 스피인지 이해 안 가는 건 나뿐임? 왜 카톡 보내는지 모르겠니? 저게 모이면 해고 사유가 되는 거야. 너 같은 애 잘라야 하는데 증거자료 모아야 하니까. 출근 시간이 엄연히 정해져 있는 회사에 5분에서 10분 늦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상사가 지각하지 말랬다고 뒷담하는 게 뇌가 있는 게 맞나 의심가네. 회사와 직원 간의 약속 출근 시간. 하지만 너무 타이트한 관리가 싫다는 직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생님은요.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업무의 기본은요. 이런 태도거든요. 회사에 가서 뭐 1분 늦었는데 뭐 거의 간당간당 왔는데 왜 나한테 이러지? 아니에요. 업무 능력의 가장 기본은요. 이렇게 지각하지 않고 시간 개념 잘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런 내용들 한번 갖고 와봤어요. 네, 지난 시간을 한번 정리하면서 또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요, 업무 요청 커뮤니케이션. 자, 전화, 서면, 이메일, 메신저, 면대면을 가지고서 요청을 어떻게 하고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업무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정리했고, 여기 부분은 오늘 시간에 정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피드백에 보니까 퀴즈로 정리하는 부분이 너무 좋았다는 평이 많아서 또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는 바 가능한 메시지 확인 후 업무 접속 여부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답해야 합니다. 자, 이거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5, 4, 3, 2, 1.
뭐였죠? 바로 메신저였어요. 메신저에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바로 확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출근하면은 메신저는 바로 켜놔야 된다. 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자, 음성만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음성만을 가지고 메시지 전달하는 거 뭐가 있었죠? 면대면이랑 전화 중에 어떤 걸까요? 자, 예절 잘 지키는 거 둘 다 가능한데요. 자, 커뮤니케이션 메모해야 되는 거. 네, 어떻게 보면 면대면도 가능한 거지만 요거는 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면대면이랑 전화는 비슷하지만 반드시 메모를 하고 전달 사항이 정확하지 않으면 바로 확인해야 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모든 업무 요청 커뮤니케이션 제일 좋은 것보다 면대면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면대면은 감정 상태를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표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정리됐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업무 접수 및 처리 절차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발신 유형에 따라서 업무를 접수한다고 했습니다. 자, 수단을 확인하는데 수단 4가지 뭐뭐 있었죠? 방금 했던 전화, 자, 요 서면에 해당하는 팩스 우편, 이메일, 면대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확인을 하고 나면 이게 외부에서 온 건지 내부에서 온 건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이거 외부에서 온 거야? 내부에서 온 거야? 라고 확인하는 과정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자,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전달받은 업무, 어떻게 외부냐, 내부냐에 따라서 하는데, 외부일 때는 내부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확인하고 접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게 먼저 포인트 말씀드려요. 자, 그럼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전화 정리할 때 중요한 거 뭐였어요? 회신 기간, 업무 내용, 업무 담당자 같은 거 파악하고요. 문서 접수 대장 만든다고 했는데 그 그림이 좀 부족했을 것 같아서 하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문서 접수 대장에 이렇게 기입을 합니다. 네. 또 팩스랑 우편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에서 올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업무 요청자가 누군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 먼저 중요하고요.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똑같이 문서철로 정리를 하는데 요 케이스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외부에서 노동청으로부터 공문이 왔어요. 네, 팩스로 왔는데 이때 꼭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외부 상사, 직속 상관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때 기입 상의를 해서 업무 분장상에 누가 해야 되는지를 체크하고 그러고 나서 그 내용을 노동청에 회신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꼭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신한 팩스는요. 그냥 없어지지 않게 꼭 스캔을 해서 파일로 정리를 갖고 있고 결제해서 내부에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꼭 기록에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다? 팩스를 통한 거는 어떻게 한다? 스캔을 한다거나 파일로 만들어놔서 결제까지 해놓는 게 좋다. 요거는 내부 규칙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이메일은요. 이메일은 계속 여러 가지 배에서 반복을 했었는데요. 이메일의 가장 포인트는 뭘까요? 이메일 또는 사내 메신저는요. 바로바로 하는데 첨부 파일을 꼭 잘 확인해야 돼요. 자, 그리고 첨부 파일을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첨부 파일을 다운받지 않아 놨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내용 첨부 파일은 폴더별로 잘 저장해내야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수행 팁. 자, 사내 메신저의 경우에는 빠른 답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답변을 하고
첨부 파일은 반드시 바로 다운받아 놓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첨부 파일이 안 보이는 경우,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운받지 않아가지고 다시 요청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거 팁입니다. 자, 이메일을 통해서 타 부서의 업무 요청 수행 사례 이런 것들은요 실제 있었던 샘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좀 용어들이 어렵지만 이런 케이스에는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아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니까요. 조금 어렵더라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메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요. 자, 요청을 했죠. 네, 경영분석팀에서 뭐든지 즉시 확인을 해서 누가 하는 건지 맞는지 경영분석팀 우리끼리 맞구나 라는 거 요게 포인트죠? 네네. 요청이 왔을 때 이게 우리 부서 업무가 맞는지 내 일이 맞는지 빨리빨리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같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빨리 업무 요청도 해야겠죠? 생각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회신을 할 때도 언제까지 해줄지는 빨리 결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네. 타 부서와 업무 요청 사례의 경우에는 회신 날짜 같은 거 잘 체크해서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대내 업무 요청 문서 대장에다가 적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회사마다 규칙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거는 기본이라는 거, 약간 기본 틀이라는 거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면대면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라고 했죠? 자, 갈등 생기지 않도록 요 그림 일부러 갖고 왔어요. 자, 면대면은요, 보고할 때 이렇게 보기 쉽게 표현을 이렇게 드려야겠죠, 이렇게. 제시할 때도 상대방이 읽어볼 수 있도록, 상사가 읽어보실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 좋아요. 그리고 면대면으로 했을 때 확인을 해놔야겠죠? 접수한 경우라든가 누가 발송했는지를 이렇게 규칙에 따라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회사 가면은 처음에 약간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걸로 알려주시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업무는 이렇게 접수대장을 바탕으로 적어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회사 가서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접수한 거를 어떻게 한다? 대외와 내부 업무를 구분하는데요. 자, 외부 업무 요청은요, 대부분 공문서 형태예요. 공문서가 뭐라 그랬지? 공식적인 문서. 그래서 지금 문서 작성 시간에 우리 공문서 작성 요령 배운다고 했죠? 이거 되게 중요한데, 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요청이 왔어요. 그럴 때는요, 담당자는 업무 분장표를 보고 이거 어느 부서로 가는 건지 확실히 정리해서 그거를 보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번호 생성해서 꼭 전자문서 형태로도 관리하고 담당자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대외 업무 요청인 경우에는 이렇게 누구한테 하는지 담당 부서에게 직접 전달하는 거, 그리고 꼭 메모해 놓는 거 잊지 마세요. 내부 요청은요, 담당자가 직접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업무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돼요. 내 거 아닌 경우에는 지혜롭게, 이거 제 거 아닌 것을 잘 설명을 드리고 다시 돌려드립니다. 대부분 이렇게 내부에서 하는 거는 면대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즉시 처리해서 업무 내용, 처리 방법, 회신일, 즉 언제까지인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요게 실제로는 가장 많겠죠? 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업무 처리 오류 수행 사례예요. 자, 업무 처리는요, 이거 보시면,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신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처리하기로 하고 그대로 어떻게 방치했습니다. 자, 그랬다가 이사회 개최 하루 전에 알게 됐어요. 시간 촉박해서 결국 어떻게 하죠? 제출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심할서를 제출하고 인사고과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업무를 못하는 사람,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이제 처리가 되겠죠? 네, 이럴 때는 이렇게 업무 처리는 어떻게 한다? 바로 체크하고요. 언제까지인지 메모해 놓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외부 요청인 경우 다시 정리하면 업무 분장상에 우리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고 문서 접수 기한 결제 받은 후 타 담당 부서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업무 요청자에게 잘 회신을 합니다. 내부 요청은 다 똑같은데 직접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기록에 남겨야 되는 경우에는 내부 결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자, 팁은요. 면대면을 통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업무를 받는 경우에는 뭔가 남겨놓기가 어렵죠? 그렇더라도 본인이 일정 관리를 잘 체크해놔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모든 거의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 업수는요, 기한이라고 생각해요. 기한. 누가 하느냐? 누가 기한 내에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한을 잘 지키고 놓치지 않는 거, 요게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갔을 때 실제 신뢰를 가지고 업무 접수 및 처리 절차 파악하기 해봤는데 어때요?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실제 이런 내용들을 접하고 간다라면 회사에서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익숙하게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회사 생활 OMG 원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이걸 함께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 이메일 주소는 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실은 이게 저희가 이제 회사이다 보니까 이제 고객한테 이제 이메일이 나가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 의지대로 원하는 걸 못하고 보통 이렇게 비즈니스 이메일을 사용하실 때는 그 이름 이니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김종훈이니까 JH 킴이라는 이니셜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김현우 인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조금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그 뒤에 핸드폰 번호 뒷자리도 빼야 되나요? 네, 번호도 빼주세요. 통일성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메일도 고객이랑 이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중요한가 봐요. 작성해서 전달해 주세요. 맞습니다. 저거는 인턴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요. 그래서 저게 또 선배님 하는 거 이렇게 뺏어 오기도 또 몇 시에 도착하나요? 어떡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시 한 1분만 이렇게 1분 늦어주세요. 1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좀 도착해서 이렇게 조금 한번 돌아봤는데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질문하셨어. 네. 나머지 7명은 다 있는데 상호 인턴만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 어떻게 된 거야? 과제도 잘 못하고 죄송합니다. 9시 반까지 조금 아니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10시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시간에 회사의 룰이니까 내죠. 4분? 4분.
한 거예요? 보냈네요. 54분 늦었어요. 1시간이고요. 신현이 턴 잠시 볼까요? 잠깐 앉으실까요? 고생 많았죠. 오늘 갑자기 미션 받으니까 익숙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러셨죠. 되게 있었지 않은데 좀. 네, 근데 뭐 어떤 면에서는 더 좀 진지하게 접근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스스로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좋게 보셔. 뭐 리서치 메모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이제 그 손흥민 변호사가 만약에 뭐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뭐 사람이니까 뭐 그 듀를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커뮤니케이션 스킬인데 만약에 사무실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전화를 좀 한번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번 와서 저한테 그냥 혹시 이게 제가 8시를 넘겨도 괜찮은 거냐라는 거를 먼저 확인하는 게 그 스킬이긴 해요. 저런 거 평생 남는 조언이죠. 잘 보셨어요? 네, 잘 보셨으면 다음 시간에는요, 이 여태까지 배웠던 6번의 수업을요, 총 정리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총 정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얼굴 보면서 수업하기로 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